다른 루트의 수출기를 찾으면서 다행히 타격이라 할 만한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격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결과는 어떨까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만 계속 구매를 하거나 먹어서 응원하자거나 일본 옷을 사서 도와주자 라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안 가요, 안 사요 불매운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건 절대 못 들어오게 잘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다 다뤄버리면 너무 방대해지고 영상도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안 사요 운동 대표 3형제인 일본 맥주, 자동차, 옷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 사요 운동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일본 맥주인데요. 사실 결과가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렇게 무슨 일본 4대 맥주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수입된 일본 맥주는 단 6,000달러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740만원어치 정도 되겠네요. 작년 9월에는 674만 9,000달러어치였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81억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데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냐? 와, 자그마치 99%가 감소한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머지 1%는 그냥 수입을 하지 말지 그 1%인 740만원어치는 어디다가 쓰려고 들여온 걸까요? 이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개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전국에 7,400캔 정도만 수입이 된 거죠. 이거 뭐 완전히 한정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마트에 가봐도 일본 맥주를 팔고 있기는커녕 아예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마트에도 맨날 일본 맥주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독일이나 벨기에 맥주 아니면 중국 맥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맥주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일부러 찾으려고 했는데도 한 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 맥주 국가별 순위도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고 올해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3위로 내려갔다가 8월에는 13위로 내려가고 9월에는 28위가 된 건데 이것은 러시아 맥주나 터키 맥주같이 생소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맥주에게도 순위가 밀렸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부동의 1위였는데 11년 차에 아주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 일본 맥주의 사실상 퇴출은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매 상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2달 전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형 마트 사장님이 일본 맥주 재고가 엄청 쌓였는데 도저히 이걸 사람들한테 팔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나를 잡아서 본인이 다 마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서 재고를 겨우 정리했다고 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잘 전해진 케이스죠.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도 있지만 안 팔아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의 자발적인 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였을 때 진짜 큰 힘이 되더라 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 사요 운동의 두 번째 좋은 성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일본 자동차는 9월에 총 1,103대를 판매했고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5개 일본차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마이너스 60%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60%라는 것도 렉서스가 제일 판매율이 좋은데 이 렉서스가 마이너스 23%라서 평균을 좀 올려줘서 그런 거고 닛산이나 인피니티 같은 차는 판매율이 마이너스 70%, 80%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5종의 개별 판매율과 등록률 그리고 일본차 소유자의 고민 등등을 다룬 영상을 3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너무 재탕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요. 이 일본 자동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성적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사요 운동의 마지막 목표,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되나?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안 입기 운동이라고도 불렀죠. 이 유니클로는 7월 불매운동 시작 이후 10월 현재 4군데의 매장이 폐업을 했는데 서울 종로 3가점, 월계점, 구로점, 경기도 구리점 이렇게 4개 매장이 폐업을 할 때 유니클로 측은 당시는 매장 재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불매운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차피 재계약을 했어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측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유니클로의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는 9월 신상품 공개와 세일 전략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는데요. 홍보 활동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매장 오픈과 매장 리뉴얼 오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동생 브랜드 지우 역시 국내 2호점과 3호점까지 내면서 브랜드 이름을 물타기 하려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군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이 중에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는 겨울 대표 인기 제품이었던 히트텍과 경량 패딩 점퍼가 완판이 됐어요. 이 시기에도 말입니다. 와, 이걸 왜 돈까지 줘가면서 사입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작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저번 유니클로 최후의 전략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유니클로 카드 매출 자료에서 국내 8개 대형 카드사 하나, BC, 우리, 롯데,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 4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엔 17억 7천만 원으로 평균 70.1% 급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탑10 등 국내 기업의 약진이 필요하겠지요. 토종기업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또 치고 들어올 겁니다. 한편 브랜드 가치도 떨어져서 한국에서 유명한 100대 브랜드라고 브랜드 스탁에서 발표한 2019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유니클로는 99위로 일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남아있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코리아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상마다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습니다. 웬만한 정치적인 영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나름대로의 팬과 구독자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래도 유니클로 코리아는 구독자가 35만 명인 거에 비해 조회수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보시다시피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과연 유니클로와 불매운동 전사들의 대첩은 어떻게 될지요? 승리로 이끌어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 그동안의 성적과 중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마 온천의 일부 기념품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 전용으로 온천가에서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고로케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 오사카 도톤보리도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중 보통은 손님 4팀 중 1팀 정도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오사카 명물 다코야키 가게는 한국인 손님이 10분의 1 정도가 되었고 23일은 오후 3시까지 한 명도 찾지 않았다고 하네요. 1번 반응입니다. NHK가 한국 광고에 필사적이다. 아리마 온천은 간사이 안방, 원래 일본 부여층이 이용했다. 원점 회기, 그렇게 먹으면서 걷는 저속한 온천이 아니다. 기사의 진상, 어느 날의 NHK, 기사 청탁 전화가 온다. 데스크, 매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1기자에게 기사 만들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조작 보도를 하는 NHK, 바로 침소봉대라는 말이 어울리는구나. NHK의 조작이 심하다. 정부 통계 방일 한국인은 8%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아리마 온천만 75% 줄었다면 그것은 온천치기 원인이겠지. 공공방송인데 조작, 역시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이러니까 수신료를 낼 수 없는 거야. 좋은 일이군요. 다음 주에 아리마 온천 갈래. 아리마 온천은 한국인 원망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랑한 온천인데 아베 총리 때문에 일본 경제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 한일 관계, 북방 영토 문제, 북한 미사일, 소비세 증세, 수도 민영화, 연금 문제, 의료비 문제, 어디까지 국민을 괴롭힐 거야? NHK 너무 필사적이구나. 업계 전체에서 연대해서 아베 자민 등의 항의문을 보내라. 보도에 따르면 지소미아 파기에 의한 추가적인 관계 악화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은 한국이니까 관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인가? 지금까지는 정부끼리 사이가 나빠도 국민끼리는 사이가 좋았는데 뭐가 변한 걸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중이라고 하지만 악화시킨 것은 누구인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다. 상대국의 신경을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어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런 정부 필요 없다. 자민당을 뽑아온 바보들 덕분이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본인 불쌍하다. 바보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는 끝이 없다. 전국에 확산하고 있지. 아베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 쓰레기 언론 총출동으로 발광. 한국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다니 최고의 보상이잖아. 얼마나 일본인이 참아왔는지 알고 있는 거야? 일본 국민은 중국에 참고 한국에 참고 NHK에 참아왔다. 그 일본인이 인내에 한계에 와있다 이거야. 알고 있는 거야? 간사이 방면까지? 규슈는 더 심한데? 이 정도로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인가? 이상 1번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인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7.6% 줄었다는 통계 별거 아니라며